지금부터 이 토론회의 나머지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상호 토론이고 다섯 번째는 후보자 마무리 발언 순서가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토론회의 네 번째 순서로서 후보자 간 상호 질문 답변 시간을 하겠습니다. 상호 토론은 각 후보자가 다른 후보자를 지정하여 질문하고 질문을 받은 후보가 이에 대해 답변하는 방식입니다. 상호 토론 시간의 주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순서는 이때까지 적용하던 질문 순서의 역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 순서는 제일 마지막에 하고 계시던 최평호 후보가 제일 먼저 하게 되고, 제일 마지막 순서로는 이상근 후보가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기에 오른쪽에서부터 먼저 시작해서 왼쪽으로 흘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질문자로 정해진 각 후보는 나머지 5명의 후보자 중 2명을 지정하여 순서대로 질문할 수 있습니다. 질문 시간은 각 1분이 주어지는데 한 후보에 대해 2개의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각 후보자들이 상대 후보자에게 질문할 때 답변해야 하는 후보에게 똑같은 질문이나 유사한 질문을 하게 되면 답변을 요구받은 후보는 이전 답변으로 대체합니다. 또는 이미 답변하여 더 이상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여서 답변을 간략하게 대체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후보께서 중복 질문으로 답변을 얻지 못하더라도 질의응답으로 간주하니까 질문이 중복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시간은 각 1분인데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고 난 뒤에 1회에 한해서 재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재질문 시간은 30초. 요청한 질문 내용의 답변에 한해서만 재질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재질문은 필수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생략해도 무방합니다. 답변과 관련한 지침사항은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1차 질문에 대한 답변은 3분, 재질문에 대한 답변 시간은 2분입니다. 방송에서는 후보자의 답변 사항에 대해서는 자막으로 안내를 안 하기 때문에 후보자 여러분들께서는 답변하실 때 정확하고 또렷하게 말씀해 주셔야 아마 국민 여러분들께 제대로 전달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각 질문과 답변 시간을 음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시간을 초과하면 타종과 함께 바로 마이크가 꺼지게 됩니다. 간단하게 질문하시는 것이 좋을 겁니다. 답변의 경우에도 이전의 예와 마찬가지로 30초 전에 예령을 1회 타종하고 정해진 시간이 경과되면 난타와 함께 마이크가 꺼지게 됩니다. 아마 후보자께서 이번 경우에는 시간 관리에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셔야 국민 여러분들과 시청자들에게 여러 가지로 어필을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질문하실 때는 누구누구 후보에게 질문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한 후보에 대한 질문이 2개의 질문이 종료된 뒤에 다음 후보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순서에 따라서 질의응답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해진 역순에 따라서 최평호 후보 시작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백두현 후보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백두현 후보님께서 이 선거 공부해 보시게 되면 예산 폭탄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예산 폭탄이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이번 선거에 임하셨는데 구체적인 방안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질문 감사드립니다. 예산 부탁을 누구한테 합니까? 대부분 국회의원들에게 부탁합니다. 특히 고성은 이군현 의원 그리고 보좌관들한테 부탁을 하겠죠. 그 외 위원들은 별로 인맥이 없으니까 부탁을 못할 것이고 곧 국회 예산결산위원회가 열립니다. 예결위원 구성은 지역별적 근역별로 배분을 합니다. 그 이유는 그 예결위원 중심으로 그 지역의 예산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당대표를 중심으로 꼭 챙겨야 할 예산은 예결위 간사를 통해서 원내대표가 지시를 하는 거죠. 순서는 그런 겁니다. 새누리당은 경남 전체가 거의 새누리당 의원이기 때문에 지역별로 보면 n분의 1입니다. 어떻게 더 가져올 수 없는 거죠. 줄곧 이것만 보고 생활하셨던 분들은 예산 폭탄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전 1차로 영남의 시도당 위원장들이 결의를 했습니다. 고성군수 백두현이 요구하는 예산을 우선순위로 한다. 영남 전체적으로. 그 말은 경남이 아닌 영남의 예산 속에서 고성을 먼저 배려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 차원에서 고성 선거를 내년 총선과 대선 승리의 전초전, 교두보 확보 차원으로 보고 총력을 기울이는 상태, 이것이 예산 폭탄이 가능한 이유입니다. 당에서 예결위 간사를 통해 무조건 고성에서의 예산은 우선적으로 처리하라고 방침을 내리는 거죠. 국민 여러분, 저를 선택하면 예산 폭탄 맞습니다. 저 백두현 예산 폭탄으로 고성군의 미래를 바꾸겠습니다. 저 백두현 예산 폭탄으로 고성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저 백두현 예산 폭탄으로 고성군의 군정을 혁신하겠습니다. 미래를 바꿀 단 하나의 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 폭탄을 꼭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당락을 떠나서 우리 고향 고성을 위해서 인맥이 많은 또 국회의원들이 동원할 수가 있다니까 중앙의 인맥을 충분히 활용해서 당선 타 후보, 당락을 떠나서 이야기입니다. 누가 되든 당선이 되든 간에 우리 고향 고성을 위해서는 계속 노력해 줄 수 있는지 의향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일단은 이 전제 조건은 제가 당선되는 것이 전제 조건이다 말씀드리면 고성 국민들이 실망할 수도 있고, 제가 살아왔던 가정들은 저는 정치를 제가 조금 더 희생하고 노력하면서 주변의 분들이 행복해진다면 그 길을 마다하지 않겠다. 정치를 그렇게 배웠습니다. 당선되면 보다 더 많은 큰 예산을 가지고 고성 국민들 행복하게 해드릴 수도 있고, 혹여 국민들이 선택해 주지 않는다면 겸허히 수용하고 제가 배워왔던 정치 그대로 고성 국민들을 위해서 멋지게 제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잠깐만. 제 질문 하실 때 제 질문입니다라고 예.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래 알겠습니다. 예, 다음은 이상근 후보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상근 후보께서 고성군 교육발전지원금을 200억을 조성하시겠다고 했는데 현재 고성군에는 조례에 이어 교육발전기금이 현재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 현황에 대해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고성군 교육발전위원회에 보면 지금 이제 기금이 한 100억 가까이 좀 조성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100억 가지고는 지금 사실 전반전 해난에 교육 해난에 기여하기는 참 힘이 들어요. 거기 다 여기 계신 분들 잘 알 것이고, 저도 교육발전위원회 이사를 저도 거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군수가 되면 이 부분을 실질적으로 한 100억도 조성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다자녀 다문화 가정,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 대학 과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부분, 이런 걸 좀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100억 더 예산을
그 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저는 군수되면 그 자신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금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도 안 합니다. 저는 비록 가진 거는 별로 없지만은 그런 부분에 대해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건 충분하게 저를 믿고 그는 기금 조성하는 데는 기여를 주위에 많이 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제 질문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상근 후보께서 100억을 말씀하시는데 그럼 기존 있는 이제 쉽게 말해서 기금을 포함해서 200억이라 그 말씀입니까? 지금 조성된 아니, 조금 기금 전에 제가 계속 좀 질문 더 하겠습니다. 예. 200억인지 현재 그 100억이라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2014년도에 우리가 교육발전기금이 한 64억 정도 있는 걸로 한 60여억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우려를 하는 것은 답변하십시오. 예. 그 수치가 문제가 아니고 예. 지금 한 100억 가까이 되는데 해도 큰 관계는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제가 200억을 목표로 해가지고 기금을 모으겠다는 데에서는 우리 국민들이 신뢰를 가지고 저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지금 60억이든 제가 알고는 100억인 줄 알고 있습니다. 예, 그건 나중에 알아보죠. 그거 가지고는 크게 신뢰성에 대해서 문제는 없지 않습니까? 답변 종결하십니까? 백두현 후보에게는 더 이상 질문이 없습니다. 그럼 이상근 그 후보님에게 하나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로 당선이 되시면은 임기가 한 2년 8개월 남았습니다. 우리 이상근 후보께서 공약하신 사항을 보게 되면은 농산물 종합가공지원센터 건립 등 대형 건물을 문화예술회관 등 문화예술회관 상당금이 몇백억이 드는 걸 알고 있습니다. 등 7개를 시설을 건립하시겠다고 하는데 과연 임기 동안에 그것이 실현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우선 그 가능해요. 왜 가능하느냐 하면 일단은 그걸 우리 최평 후보님께서는 그걸 무슨 예산을 가져와가지고 200억이나 그런 예산을 가져와가지고 그러면 지금 실현 가능성이 없죠. 그러나 기존에 있는 그걸 가지고 하려고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주구 농업기술센터 있지 않습니까? 그 기술센터를 매각하지 않고 그 자체로 하려고 하면 돼요. 거기다가 소프트만 넣으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종합 노인복지회관, 그 다음에 종합 문화예술회관, 그걸 하려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 기존적으로 고성에 있는 그런 공간들 있지 않습니까? 그 공간들을 제대로 활용하면 그건 충분합니다. 예산을 가지고 국비를 받아오고 뭘 하니까 무엇이 일이 안 되고 그러니까 자꾸 디레이가 되는데 지금 우리 고성에 기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활용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한테 맡겨주십시오.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정말 자신감이 있으시니까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제 질문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예. 그럼 첫 번째 최평호 후보의 질의응답 시간은 끝내면서 한 가지 권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후보 두 분 중에 어느 한 후보에게 질문이 하나밖에 없으시면 하나로 종결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그 다음 후보에게 질문을 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질문을 할 때나 없을 때나 제 질문 있습니다, 없습니다. 그거 좀 더 명확하게 해주시면 제가 진행하는데 좀 더 원활하게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점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 질의응답 시간으로서 김인태 후보께서 시작하시겠습니다. 첫째, 최평호 후보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최 후보님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선거운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공화당은 박정희 대통령 각하에서 52년 전에 창당한 당입니다. 새누리당의 정신이 공화당이라고 주장하는데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정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글자 그대로 자조 자립의 정신이 박 대통령의 그 기본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로부터 새마을 운동에서부터서 근간을 해서 우리 경제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질문 있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잘 알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최평우 후보에 대한 두 번째 질문 있으십니까? 걸어서 종결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제가 드려도 되겠습니까? 다 후보 다른 후보에 대한 저 질문을 시작해 주십시오. 그럼 두 가지만 합니다. 두 분. 예. 최평우 후보에 대해서 한 번 예, 더 끝났습니다.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만 끝났습니까? 예. 그러면 다른 후보에 대한 질문 시작해 주십시오. 두 번째 백두현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새정치연합은 새정치를 주장하시는데 이번 공화당은 선거 비용 2천만 원 프로젝트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새정치라는 것은 자고우면 하지 않고 실천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공화당의 이런 새정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받은 질문 중에 제일 어려운 질문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도 소신껏 말씀드리면 법정 선거 비용이 1억 2,500 정도 아마 될 겁니다. 공화당은 공화당 나름대로 2천에서 하든 1,000만을 하든 그거는 공화당 알아서 하실 부분이고 예. 저는 법적으로 결정되어 있는 1억 2,500, 600선에서 멋지게 선거를 준비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요즘 고성군의 대세가 인기가 저 백두현입니다. 원래는 제가 제일 인기가 많았었는데 요즘은 공화당에 조금 추격당하는 과정도 있는데 공화당 후보인 김인태 선배님과 제가 열심히 한번 해서 서로 1, 2등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제 질문 있습니까? 예, 저는 그 선거 사무실도 저희 집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동욱 총재님과 라면과 김치찌개로 연일 밥을 먹고 선거 유세를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정치가 돈 안 드는 정치, 선거 유세도 한 곳에 합동 유세를 할 수 있고 현수막도 한 곳에 일치하게 설치하여 새로운 정치 문화를 창작하는 데 또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면 김인태 후보님께서는 군수 출마를 하지 마시고 국회의원 출마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법을 바꿔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군수는 고성 국민들을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것, 그런 머슴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의 기본, 정책의 기본은 군수가 직접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수요자, 수혜를 보는 사람들 중심으로 그분들이 원하는 바를 군청에서 지원해주고 그리고 공무원들이 외압에 흔들리지 않고 국민만 바라보고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 이것이 중요한 것이고 마찬가지 인사 부분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다 저는 생각합니다. 김인태 후보, 백두현 후보에 대한 두 번째 질문 있으십니까? 저도 그 부분은 백두현 후보에게 동감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럼 저 김인태 후보 질의응답 시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로 백두현 후보께서 질문 시작해 주십시오. 이재희 후보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2010년 고성군수 선거에서 무소속 후보로 나와 13.5%의 득표율로 선전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재희 후보는 이번 선거에 새누리당 경선을 염두에 두고 예비 후보로 등록하였다가 복당이 되지 않아 무소속으로 출마하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재희 후보의 현수막과 명함에서 보듯 친여 성향의 무소속 후보로 본인을 선전하시는데 국민들이 보기에는 기호 2번 예산폭탄 백두현과 공화당 김인태 후보를 빼놓고는 모두 새누리당 후보로 오해할 정도로 후보들의 경력이나 선거운동원들의 옷차림이 유사한 것 같습니다. 이재희 후보는 어떤 부분에서 친새누리당 성향의 대안후보로 자신하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백두현 후보께서 아까 그 군수실을 1층으로 개방한다고 하셨는데 참 좋은 정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도 이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바로 제가 예비 후보 때부터 공략했던 군수실을 1층으로 개방한다. 함께 정책을 좀 앞으로 논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무실을 개소식을 하면서 최평우 새누리당 후보가 되기 전에 바로 앞에 사무실을 개설하면서 제가 개소식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최평우 후보하고 자웅을 겨루겠다, 겨루고 싶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예측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새누리당 성향이냐? 이 첫째는 사실 이군현 의원하고 저하고 친구입니다. 친구인데 고성 통영 한나라당 압축 후보가 됐는데 23일 만에 전략공천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무실 내주고 깨끗하게 내 사퇴하고 선대본부장을 맡았던 것입니다. 물론 그 신에 대한 의미는 없어졌습니다만은 저는 누구를 엄마하지도 않습니다. 또한 제가 박근혜 대통령 후보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후보가 되기 한 1년 반 전부터 여의도에서 만나서 경남 비전 포럼을 좀 만들어 달라. 그래서 부탁을 받고 제가 경남 홍보위원장을 맡아서 주도를 했습니다. 자, 새누리당 성향 말씀드려서 안 됐습니다만은 지금 여러 가지 새누리당 후보가 불편합니다. 심기가 아마 본인도 불편할 것 같습니다. 저는 새누리당 후보에 이골이 난 사람들의 표를 이완된 표를 제가 모으려고 생각합니다. 저는 반드시 새누리당 당원이 저를 도와주면은 저는 승기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승기를 잡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런데 이 뭐냐 하면은 고성군의 아까 우리 백두현 후보 예산폭탄 지원 참 좋은 말씀입니다. 무소속이 당선되면은 고성군의 몸집이 부러집니다. 새누리당 대 보십시오. 그 몸집 불릴 수 없습니다. 시킨 대로 상명하양식으로 합니다. 저는 당당하게 중앙당에 당신들 말이야 내년 총선 있지 않느냐 4월에 과연 우리 고성군에 예산폭탄 지원할 것이냐 물어보고 된다면 국민의 뜻을 물어서 복당하려고 합니다. 복당. 자, 이런 포부를 가지고 제가 친새누리당 성향 무소속 중에 유일한 대안 후보라고 제가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제 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추가 질문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럼 새누리당 후보인 최평호 후보와 비교하여 가장 자신 있는 부분이 어떤 것입니까? 정말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음식으로 치면 신선도가 있습니다. 깨끗합니다. 예, 검증 2번 받았습니다. 이 이상 고성 무소 아무나 합니까? 검증 받지 않으면 못합니다. 이거 하다가 중도 사퇴해야 됩니다. 저는 그런 게 없습니다. 이미 2번 검증 받았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예. 그럼 이재 후보에 대한 두 번째 질문. 질문은 안 하겠습니다. 최평호 후보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평호 후보님은 최근 지역 일간지와 인터뷰에서 2010년 김명곤 김해시장 취임 이후 오히려 국비가 줄었다고 밝혔지만 명백히 사실이 아닙니다. 영남 유일의 제1야당 소속 김해시장 취임 이후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 확보한 국비는 1조 원 가까이 됩니다.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정확한 사실입니다. 혹시 저 백두현의 예산폭탄에 너무 긴장을 하셔서 그러신 것 같습니다. 최평호 후보님이 신문에서 우리가 분석해 본 바라고 말씀하셨는데 분석의 근거인 그 자료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최평호 후보님은 사실이 아니었다고 밝히고 우리 국민께 사과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예, 답변하십시오. 예, 제가 기자회견에서 2009년도 김해시 예산이 줄었다는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분석을 다시 점검을 해본 결과 당의 연도 수혜 복구비 때문에 정액된 사실을 미처 확인 못했던 것은 정말 유감입니다. 하지만은 이후에 우리 고성군 예산이 14년에 비해서 또 15년이 삭감되었다고 하셨는데 새정치민주연합은 중앙당에서 전폭적으로 우리 백두현 후보를 지원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고성의 2014년도 예산이 2015년도 예산에 비해 많은 이유는 이것 역시 수혜복급이
때문이라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 질문. 예, 그럼 그 도민일보 인터뷰는 근거 자료를 제대로 이렇게 파악하지 못해서 했던 인터뷰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조금 전에 뭐 유감을 발표한 내용과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평 후보님은 항렬 군수의 공약을 개성하겠다고 하며 새로운 공약을 쏟아내면 행정 혼란, 예산 낭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것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가시욕의 발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최평 후보님의 공약을 보면 전임 군수의 공약뿐 아니라 많은 공약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앞서 이야기한 후보의 말씀과 틀린 것 같습니다. 항렬 군수의 공약 중 대표 공약인 에어파크 조성에 대해 지난 7월 지역신문에 보도된 내용의 제목만 뽑아보겠습니다. 에어파크 조성, 처음부터 안 되는 사업이었다. 사천 공군비행훈련소 공역에 포함돼 경비행장 건설 힘들어 고성군 8년여 동안 모르고 있다. 지난 1월 확인 후 쉬쉬, 탁상행정, 무사한 일 표본, 군민 우롱한 사기극, 비난 명키 어려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평 후보님의 답. 예, 답변하겠습니다. 제가 군수가 되어지면은 우리 하하 전 군수님의 공약 47가지를 계속 승계하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것은 만약에 이 위에 제 공약을 다시 포함하게 되면은 조직의 혼란을 말할 것도 없고 예산에 낭비가 옵니다. 행정을 해본 사람으로서 그럴 수 없었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뭐 저 공약이 상당히 많이 제시되었다고 하는데, 기존 그 하항렬 후보의 단기적인 사업에 제가 제시한 것은 중장기적인 사업으로서 지금 당장 단기적인 사업이 아님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질문. 예, 추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최평 후보님은 최근 인터뷰에서 항렬 군수의 선거법 위반을 사소한 실수라 말씀하셨습니다. 후보자의 생각에 깊은 우려를 느낍니다. 사소한 실수의 결과로 군민의 자존심은 추락되고 군정 공백을 초래하고 군민의 혈세 11억을 낭비하게 만들었습니다. 새누리당은 책임져야 합니다. 최평 후보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소한 실수라고 하신 부분을 정정할 의향이 없으신지. 예, 그 부분은 사실 그 기재 과정에서의 공보의 기재 과정에서의 사항입니다. 뭐 제가 볼 때는 그럼 사소한 실수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예, 그 백두현 후보께서는 제 질문은 본 질문의 내용에 하나여야 된다는 뜻에서 조금 어긋났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럼 네 번째로 정호영 후보께서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예, 저는 지금 고성에서 가장 그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이상근 후보의 학력 관련한 기자회견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두 분을 이상근 의원과 후보와 최평호 후보를 같이 모셔놓고 국민의 혼란을 잠재우고 다시는 이런 또 다른 불행이 안 생기도록 국민의 선택을 위해서 묻기 위해 두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정책에 대한 것을 묻고 그 다음에 자질에 것을 묻겠습니다. 우선 이상근 후보에 묻겠습니다. 이상근 후보께서 공약하신 새고성 개발본부, 이 개발본부의 조직이나 운영비 그리고 운영 정반에 대한 한 간략적인 설명을 한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농수축산물 종합유통센터도 하고 계신데 이거 하면은 기존에 있는 그 우리 또 예, 지금까지 나온 질문에 한해서 이상근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새고성 개발본부 이거는요. 그 뭐 간단합니다. 제가 공수되면 기존 있는 그 인원과 전문가 를 가지고 활용할 겁니다. 이제 지방 개발공사를 만들어 가지고 하려고 그랬는데 그거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새고성 개발본부를 설치하려고 했습니다. 조선, 해양, 관광, 항공 이 분야에 TF팀을 만들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가동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한 겁니다. 지금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문서가 내가 취임한 1년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일할 수 있는 기간은 1년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 1년을 한 3년 이상의 그 노력을 가지고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부분이 국민들에게 보일 수 있는 부분이 비용이라든가 예산 이런 부분 말고 그걸 초월한 예산이 기존 그 세고성 개발본부의 설립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고성에는 조선, 해양, 항공, 관광 이 제일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이 부분을 실질적으로 압축 결집하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기존 인원을 가지고 공무원 조직들, 기존 TF 차출하고 그다음 민간 조직들 차출해가지고 팀을 만들어가지고 세고성 개발본부를 설치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예. 정호영 후보 세고성 개발본부 관련해서 재질문 있으면 질문은 먼저 없습니다. 하십시오. 예. 예. 두 그러면 번째- 두 번째 질문 네, 하십시오. 두 번째 예. 질문은 자질 질문이 되겠습니다. 네, 최평호 후보에 대한 중학교 학력을 거론하셨는데 그 취지를 말씀해 주시고요. 최평호 후보가 중학교 학력을 입증하지 못하면은 최종 학력에 대해서도 무효라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도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것이 최종 학력이 무효라고 한다면은 이것은 공직선거법 허위 사실 공포죄에 해당되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면 그 죄에 해당된다면은 보통 어떻게 처벌을 받고 있는지도 한번 미리 준비하신 게 있다면 말씀을 해주시고 또 이게 좀 아이러니한 게 지금 만일에 이 후보가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이 후보는 250조 2항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되시고 또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최평호 후보는 1항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두 분이 누가 처벌받느냐 안 받느냐 같이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상당히 대립하다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요, 제가 이게 뭐 네거티브다, 흠집내긴다 하도 자꾸 물타기를 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평호 후보께서 지금 최종 공부지의 최종 학력이 창원대학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학력을 문제 삼는 게 아닙니다. 고성동중학교를 인사기록 카드에 고성동중이라는 기재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중학교 졸업한 그게 없답니다. 그럼 금융고시 합격증이 있느냐? 그것도 아니랍니다. 그럼 국민학교 그걸 하면서 과정을 거쳐가지고 뭐 졸업증을 땄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중학교 졸업장이 없는 분이 어찌 고등학교를 갔으면 대학교 갈 수 있겠습니까? 이걸 국민들이 지금 보면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의혹을 해명해 달라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몇 차례 내 의혹을 해명해 달라고 그랬는데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정호영 그 후보께서 그걸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뭐 제 그 부분에서는 소신 있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왜 그러냐면 이거는 그 학력의 위조를 의혹을 받고 있는 분이 과연 군수가 돼 가지고 국민을 어떻게 그 대학에서며 그 밑에 600여 공무원한테 어떻게 영이 서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그리고 해명을 요구하달라고 그런 겁니다. 만일 이게 중학교 졸업한 것이 사실이라고 밝혀주면 나도 공식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밝혀주면 제가 사퇴를 하겠다 그랬어요. 공식 그 뭡니까 그 선거 내가 출마 후보자로 사퇴를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만큼 제가 강수를 써가지고 제가 그 해명을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 질문 있습니까? 예. 근데 이거는 주요한 사실관계와 또 법적 책임과 관련한 문제니까 두 분께서 질의응답하실 때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지금 사퇴가 문제가 아니고 잘못 지적을 했으면은 그 처벌을 받게 됩니다. 상당히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텐데 그게 잘못이라서 지금 선관위에서 혹시 소환을 받거나 조사받은 적은 있습니까? 제가 말입니까? 그렇죠. 아니 선관위에서 저한테 아무런 연락 그 부분에는 묵묵보답이었고 아무런 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뭐 그 부분에서는 선관위가 만일 내가 뭐 그게 허위 사실 유포를 하는가 그런 것들은 벌써 선관위에 저한테 선거 위반이나 그리 위반으로 그 했고 그리고 또 최평호 후보자님 자기 명예와 관계되는 문제 아닙니까? 그런 명예와 문제를 훼손될 경우는 저를 가만히 있겠습니까? 고성군의 그 집안도 있고 여러 측면의 지지자들이 있는데 지지자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공식적으로.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밝혀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밝혀서 사과할 건 사과하고 그렇게
이 우리가 지금 재선거 아닙니까? 재선이 참 우리가 불행한 일입니다. 이 재선거에서 좀 깨끗한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선거를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군수가 되든 그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사람, 진짜 앞으로 남은 임기를 진짜 소신 있고 확실하게 뭐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후보가 과연 누군가 이걸 국민들한테 입증하자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은 한 점에 의혹이 없도록 하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해명을 요구한 겁니다. 저는 그 부분에서는 지금도 물러설 이유도 없고 그리고 또 물러서고 자시고 할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그리고 선거안이 같은 데는 이건 자기는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합니다. 최종 학력만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보지에는 뭐 전에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다 되어 있지만 지금 그게 기재를 선거법에는 기재 안 하게 되어 있어요. 최종 학력만 되어 있습니다. 중학교 졸업을 못 하시는 분이 어찌 고등학교, 대학을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많은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자기 지지층들은 그게 아니라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게 아니죠. 이게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런 걸 이야기해 달라는 겁니다. 날 욕하지 마십시오. 나 얼마든지 책임지겠습니다. 예, 발의 시간 종료되었습니다. 그럼 정호영 후보께서 그 다음 후보에게 질문해 주십시오. 예, 최평호 후보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정책 부분을요. 제가 모 신문에 기록된 그 내용 그대로 한번 읽어볼 테니까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직제 개편 등 외행적인 변화 속에 행정공무원의 근본 자세와 전임 군수의 정책 결정 방향이 얼마나 올바르게 선정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 예산 확보와 직결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보조금이나 사업비에 관련된 사항은 아닌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그 부분은 저희들 행정 내부적으로 직제 변경이나 혹은 또 거기에 따른 어떤 공무원의 정원 감소에 따른 그런 사항으로서 그 기존 예산 확보 안에서 이루어진 그런 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 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제 질문은 없습니다. 제 질문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두 번째 질문. 예,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상근 후보가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최평호 후보께서는 사실관계,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학력이 인정 안 되면은 최종 학력인 대학 인정도 어렵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하시고 전반적으로 이상근 후보의 주장에 대해서 지금 생각이 어떠신지 한번 확실하게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이 충분히 이해될 수 있도록 한번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근 후보는 그 기자회견을 뭐 수차례 하고 또 유세를 하시면서도 제 학력에 대해서 그 의혹을 계속 제기하시는데 글쎄 뭐 근거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사실 밝혀주셨으면 뭐 했는데 그걸 또 명확한 근거가 없다면은 뭐 가드락하는 그런 부분만 가지고 계속 저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는 사항은 좀 아니지 아닌가 싶습니다. 명확한 근거가 있다면은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길 바라고 또 조금 전에 그 답변 과정에서 인사기록 카드를 보았다 이러는데 공무원 인사기록 카드는 개인 정보로서 제 동의 없이는 볼지 못하는 자료입니다. 그 자체를 보았다면 그 자체가 불법입니다. 예, 그럼 뭐 이 상근 후보도 알고 안 계시겠습니까? 다른 분의 답변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예. 제 질문 있습니까? 제 질문요. 예. 지금 말씀은 이상근 후보가 적극적으로 내놔라 말씀하시는데 오히려 편한 방법은 최 후보께서 생활기록부라든가 학적부를 공개해버리면 이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을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제가 중학교를 어디를 나왔든 최종 학력에 의해서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등록이 되어졌고 예, 그 등록이 된 후보로서 지금 제가 오늘도 이 자리에서 같이 질문 답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이상 무엇이 밝힐 게 있겠습니까? 예. 그럼 정호영 후보 질의응답 시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섯 번째로
이재희 후보께서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최평호 후보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실 며칠 전에 우리 무소속 후보들이 모여서 최평호 후보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자회견을 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그 논란의 중심에 서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네거티브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오늘 이 토론을 보니까 답답한 부분이 많습니다. 저도 영현중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졸업하고 나서 마산에 가서 검정고시를 했습니다. 곧 도의원이 되고 나서 검정고시를 했죠. 제가 이야기를 할 때 최 후보님 검정고시 안 했겠습니까? 이래 했는데 제가 경남 검정고시 총동문회 회장이었고 전국 160만 명의 부회장을 했습니다. 기록이 없습니다. 자, 이거 좀 시원하게 좀 풀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학력 증명서 딱 내놓고 당당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 예, 이재희 의원님 고맙습니다. 거듭 저희 학력에 대해서 질문해 주셔서 제가 또 더 변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 같습니다. 저 학교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신 분이 그 필요로 하시면은 대한민국의 교육부가 있고 교육인적 자원부가 있고 또 제가 이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등록을 했다면 선거관리위원회에 가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가서 확인하시면 되실 사항을 저에게 자꾸 요구를 하는 것은 저로서는 더 이상 할 말씀이 없습니다. 예, 유사 질문이었지만 답변을 하시니까 제 질문 하시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학력이 어떻습니까? 초등학교 나와도 관계 없습니다. 다른 질문 하겠습니다. 예, 그럼 두 번째 질문 해 주십시오. 예. 이 공약집을 보니까 47개 학렬 군수한테 승계를 받았습니다. 제가 고려대학교 대학원에서 공공행정만 전공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 사업 승계론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 그 중에서 항공우주산업 배우단지 조성이 있습니다. 카이의 하성룡 사장하고 제가 다 고대 동문입니다. 대외협력위원장 노영수 그분도 제 동문인데 이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고성군에서 적극적으로 해도 들어주질 않습니다. 이미 이 당에 있는 대한항공도 이미 미국의 다른 회사하고 조인을 해서 지금 사천으로 가고 있습니다. 고성군의 좀 미온적인 행정 정책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과연 가능한지 좀 시원하게 좀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우리 이재희 후보께서 행정 분야 전공을 하셨다는데 존경합니다. 예, 제가 공약을 제출할 때 전 군수인 그 공약을 47가지 공약을 계속 승계를 하되 재검토하고 또 점검을 하고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47가지 중에 지금 착공이 안 된 것도 2건이 있고 또 착공되고 추진 중인 사항도 제가 군수가 만약에 당선된다면 이제 여러분 국민께서 저에게 기회를 주어서 당선이 되진다면 그때 제가 하나하나 점검을 해서 다시 추진할 수 있는 건 추진하고 안 되는 부분은 다시 도태시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 제 질문 예,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예. 이 47개 공약을 스스로 최평호 후보께서 발굴하고 심도 있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수렴청정도 아니고 말이죠. 47개를 그대로 승계반박하는 건 정말 지도자로서 덕목이 참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이 항공우주산업 배우단위는 말이죠. 저는 가히 가서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이미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제가 전달받았습니다. 저는 다시 군수가 되면 추진을. 예, 이재희 후보님께서 그 행정 분야를 전공을 하셨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제가 존경을 했습니다. 47가지 공약은 승계가 아니고 지금 이 47가지 공약 위에 만약에 제 공약이 30가지가 더해진다면 71몇 가지의 공약을 그대로 추진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47가지 공약이 시행이 그중에 45가지가 시행이 되어서
조직이 움직이고 그다음에 예산이 투입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행정을 해본 사람으로서 조직의 혼란을 막고 예산의 낭비를 막고자 해서 계속해서 점검을 하고 보안 발전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예. 서장님. 두 번째 후보에게 예, 두 번째 후보에게 질문해 주십시오. 예. 자, 옆에 계시는 이상건 후보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통영상공회의소 이 해당직이 통영경제를 살리는 데 중요한 직책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마산 상공회의소 재선위원을 했습니다. 상공위원으로. 그래서 이 이왕이면은 통영경제를 살리겠다고 나섰는데 고성경제하고 별로 관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회장직을 좀 지금이라도 사퇴해서 좀 수행하시면 어떻겠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질문을 던져봅니다. 예, 이재희 후보님께서 그걸 모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상공회의소가 국가에 지정된 상공회의소가 전국에 70군데입니다. 서울도 하나밖에 없어요. 상공회의소. 경남에는 9개입니다. 유일하게 함안군이 상공회 지정이 되었습니다. 통영상공회의소지만 통영고성상공회의소입니다. 통영과 고성의 기업체가 250개가 우리 상공회의소에 가입돼가지고 회원으로 가입돼가지고 지금 저희들한테 저희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통영상공회의소가 아니라 통영고성이 포함되는 상공회의소입니다. 우리 이재희 후보님 그 부분에 대해서 모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상공협의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성상공협의회는 그 자기들 기업들이 모인 그 자생 단체입니다. 국가에서 인정받는 그런 단체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자기 고성의 관내에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상공회에서 승격받기 위해서 자기들의 하나의 기업 모임입니다. 그 모임이 활성화되면 상공회에서 지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함안도 그렇게 했습니다. 함안 상공회에서 그렇게 성격이 되었습니다. 상공회의소가 보통 그 위치가 아닙니다. 보통 단체가 아닙니다. 국가가 인정하는 유일한 경제단체 아닙니까? 경제단체의 수장입니다. 그 점을 여기 계신 분들, 고성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좀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이재 후보 제 질문도 완료됐습니다. 제 질문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질문 해주십시오. 그렇습니까? 어쨌든 고성상공협의회 열심히 하는 경제인들에게 희망을 좀 주시는 발언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후보께서는 지난 10월 20일 날 경남 도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고성시 성격에 대한 질문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인구 10만을 달성하면 고성시가 가능하다고 하셨다는데 지금 현재 인구의 2배에 달하는 그 과연 인구 10만이 상식적으로 좀 그 통용이 될 수 있었는지 걱정스러워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상식을 따지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인구 10만 인구 증가시켰다가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건 공약이 되어버리거든요. 헛공약이 되어버립니다. 저는 고성시를 승격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조가 되면 일단은 행정구역부터 고성읍, 그 뭡니까 삼산대가 행정통합을 할 것입니다. 고성시가 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고성읍 인구 5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고성읍 그 대가 삼산 하면요 거기에 3만이 됩니다. 그리고 거점 도시 형성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하이 발전 15,000의 거점 도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해야 앞으로 희망의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15,000. 그 다음에 거루 지역에 15,000랑 45,000, 10만의 확실한 플랜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제가 군수가 되면요, 그건 확실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상식이 문제가 아니라 상식 가지고 지금까지 모든 걸 망치지 않습니까? 그건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그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점을 대해서는 좀 이재희 후보님께서도 좀 깊이 있게 좀 생각하시고 좀 접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 저도 연구를 하겠습니다만은 이 시중에는 실행 가능성이 없는 공약을 했다. 민심이 이렇습니다. 제가 그 존경하는 이상근 후보님께 아끼는 마음에서 내가 전언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실현시키겠다 했지 않습니까? 그걸 내가 군수가 되면 실현하겠다고 했습니다. 1년 동안은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럼 이상근 후보에 대한 질의응답도 종결하고 이재희 후보의 전체 질의응답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상근 후보께서 질의응답 주재해 주십시오.
제가 뭐 질의할 핵심적인 부분들을 앞에 그 순서가 바뀌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다 하시는데 저는 뭐 그에서 요 룰상 뭐 질문을 할 수 없고 똑같은 중복되임 할 수 없다 그러길래 제가 뭐 그거 하지만은 그래서 제가 이 뭐 우리 백전 후보님께 말씀드린 어제 공식 그 선거 토론회에 제 재산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좀 설명 좀 하도록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못하겠거든 그날. 제 재산이 133만 원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어제 그 선거 방송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공회소 회장이고 그리고 그 뭐 기업을 하고 계시는 분이 재산이 133만 원밖에 없다 이래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 보충 질의를 보냈습니다. 질문을 답변을 보냈습니다. 이번에 좀 해주시고 내가 좀 답변 좀 하고로 좀 다시 좀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질문을 받았는데 다시 토스를 해주라 이런 이야기이신 거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적절한 규칙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어저께 이제 이상근 후보님과 토론을 하면서 공정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본인은 공정을 하셨는데 다른 후보들이 공정을 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이상근 후보님, 전 세계적으로 예비 후보가 당선되는 전례가 없다. 예비 후보는 예비 후보일 뿐이다. 본 후보로 등록이 돼야 그 사람들 중에서 경쟁해서 당선이 되는데 당선되지 않는 사람들이 공정을 한다. 그거는 국민들을 무시하는 거다. 또한 공정을 한다면 제 선거 비용이 11억인데 제가 볼 때는 재산이 133억도 아니고 133만 원인데 그러면 누가 보증을 쓰는 거냐. 이 문제를 제가 제기를 했죠. 그랬더만은 이상근 후보님 하시는 말씀은 그거는 형식적인 거다. 그럼 형식적인 공정을 왜 하느냐까지가 제 이야기였습니다. 예, 그건 행식한 이야기가 아니고 이상근 후보께서는 질문 형식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할까요? 예. 예. 그게 뭐 행식이 아니고 상징제라 그랬습니다. 사실 그거는 뭐 제가 저는 깨끗하게 지금까지 선거운동 해오고 선거 위반 안 했습니다. 앞으로도 안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공정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공정선을 만들어 가지고 선관위에 제출하려고 그랬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이란 게 만약 선관위 절차적인 부분만 확보가 되면 이거 보정법으로서 이행할 수 있습니다. 이거 무슨 뭐 133만 원 재산밖에 없다고 해서 내 재산 많이 있습니다. 법인 재산입니다. 그게 개인 재산은 없어요. 예, 답변하십시오. 답변 사항 없습니까? 참 이렇게 재미있는 토론회는 저는 처음입니다. 계속 다른 분들끼리 이렇게 토론을 주고받는 과정에 저는 참 잠이 왔었는데 저는 제 생각으로는 참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공정을 하겠다라는 것은 제 선거 비용 11억에 대한 공정을 하겠다라는 건데 그러면 그 말씀은 11억은 없더라도 133만 원 플러스 보증보험에서 그분에 대한 공정을 보증해 준다. 이렇게 제가 말씀하시면 제가 이해는 됩니다. 보증보험에서 보증을 해주는 거니까. 그런데 그런 것 없이 133만 원을 11억을 공정을 하겠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답변할까요? 제가 질문자가 돼버린 겁니까? 예. 그럼 1차 질문 종결하겠습니다. 그리고 2차 질문이 남아있는데 이상근 후보께서는 질문 형식을 좀 더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1차 질문과 좀 더 무관한 2차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질문을 해야 됩니까? 백두현 후보에 대한 두 번째 안 하셔도 질문이 됩니다. 있습니까? 예. 뭐 저는 그 재산은 개인적인 재산 부분은 지금 뭐 시골에 집도 있고 논도 있고 제가 먹고 사는 건 걱정 없습니다. 그리고 제 연금이 제 집사람 연금을 합하면 매달 150만 원 이상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는 엄격하게 소유와 경영이 분리돼가지고 법인 재산을 가지고 있어. 법인 재산을 신고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업을 하다 보면 대출을 하면 뭐 사실
시골 재산 그게 공시지가 얼마나 됩니까? 현실가는 모르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대출하던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 130만 원인데 그건 공직선거법상의 그 재산 내역입니다. 그걸 너무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좀 잘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의 재산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또 예, 잠깐만. 예. 우리 이상근 후보께서 백두현 후보에 하신 질문에 요지는 그 정도로 존중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답변 시간은 많이 줄 수 없고 30초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저는 충분히 말씀드렸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하시리라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럼 이상근 후보께서 두 번째 후보자에 대해서 질문해 주십시오. 예, 최평호 후보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어제 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국민의 세금 그 선거 비용을 받아 내 가지고 주관하는 토론회에 참석을 안 했습니다. 400만 원의 과태료를 물면서까지 참석을 안 했습니다. 참석을 안 한 것인지 원한 것인지 그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우선 저희 개인 사정에 의해서 그 MBC 토론회에 불참한 사실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 지금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 불참 사유가 개인 사정이라 그러면 참 제가 참 안타까운 부분은 최평호 후보님께서 참 그 30몇 년을 공직에 참 모범적으로 공직을 하신 분이 공직선거법의 그 선거 토론회 그것도 고성 국민이 세금을 내 가지고 한 선거 토론회에 개인 사정으로 불참을 했다는 것 자체는 국민들이 그게 이해를 하고 납득을 하겠습니까? 한번 좀 예. 여기서 사과를 하시자는 겁니까? 아니면 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김무성 대표님께서 오셔가지고 예, 질문 종결되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답변하겠습니다. 예, 제가 그 21일 MBC 토론에 불참을 하였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국민들이 알 권리는 앞으로도 이 외에도 인터뷰라든지 국민들이 언제든지 저를 직접 만나서 충분하게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후보님. 예, 잠깐만. 예. 1차 질문은 종결되었습니다. 최평호 후보에 대한 2차 질문을 해 주십시오. 예. 이 부분에 보충 질문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안 됩니다. 안 돼, 예. 예. 그럼 뭐 2차 질문은 크게 할 게 없습니다. 중복된 것이기 때문에. 예, 이거 잘 알겠습니다. 예. 예. 지금까지 6분의 후보가 그 상대 두 분 후보에 대해서 두 가지 질문해서 사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으면서 지금 진행되는 이 방식에 대해서 가장 걱정하면서 했는데 우리 고성군의 여러 후보님들과 우리 고성 국민들께서 상당히 높은 정치의식을 가지고 계시고 어느 정도 진지하고 좀 참고 해주셔서 무사히 지나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다양한 뭐 의견과 여러 가지 이슈들을 제기해 주셨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께는 많은 정보가 제공되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그 토론회의 마지막 순서로 후보자 마무리 발언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각 2분입니다. 마무리 발언 중에도 시간이 경과될 경우에는 마이크가 끄지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드리는 마무리 말씀이 희석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서 최평호 후보부터 먼저 마무리 발언을 시작하시겠습니다. 시작하시죠. 네. 예,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 최평호에게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제가 비록 여러분들보다 뛰어나지는 못하지만 저에게는 지난 33년의 공직 경험과 12여 년의 경영 경험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방송에서 실시한 고성 군수 후보 초청 토론회가
우리 국민들이 현명한 선택을 하도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정치가 사람들이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 속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가 다름을 인정해가며 조화롭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거는 민주주의 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 최평호는 이번 고성군수 재선거에 있어서 상대 후보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의 정책과 공약을 존중하면서 우리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하여 국민 여러분들의 마음을 얻고자 합니다. 고성 국민 여러분, 저는 정정당당히 선거에 임하겠습니다. 저 최평호는 할 수 있습니다. 말단 공무원에서 부군수가 되기까지 행정의 일선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해왔고 10수년간의 기업 경영을 통해 경영자 마인드도 충분히 있겠습니다. 이런 저야말로 고성을 희망의 고장으로 바꾸어 나갈 적임자가 아닌가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김인태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유권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호 4번 공화당 김인태 후보입니다. 공화당은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정치 철학과 5.16 혁명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창당되었습니다. 이번 고성 군수 재선거에 선거 비용 2천만 원 프로젝트를 실천하고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새마을 운동을 부활시켜 반드시 선거 혁명을 이루겠습니다. 또한 새마을 정신을 이어받아 강력한 리더십으로 낙후한 고성을 재발전시켜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답고 살기 좋은 고성군으로 만들겠습니다. 항소처럼 끈기를 가지고 정직하고 부정부패가 없는 군으로 만드는 데 저희 마지막 혼신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백두현 후보님. 제 나이 41살 때 조선산업특구 공략했고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유치했습니다. 공무원 인사 가장 공정하게 완벽하게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지역의 기득권과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고성구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렇게 재미없는 토론회는 처음 봅니다. 유일하게 국민들에게 희망을 줘야 될 고성군수 후보들을 볼 때 저는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고성 바꿉시다. 생각을 바꾸면, 사람을 바꾸면 고성이 바뀝니다. 고성의 미래를 바꿀 단 한 사람의 후보 백두현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 네 번째로 정호영 후보님 말씀하십시오. 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하나봉성이 주관한 후보 초청 토론회를 지켜본 소감이 어떠하십니까? 어려운 지금의 고성 현실을 타개할 방안을 찾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은 후보들이 말하는 가운데 숨기고 있는 진실에 대해서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고성군수 재선거 감정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개인적인 정보만으로 처리하셔도 안 됩니다. 감히 말씀드립니다. 오늘 토론 결과로 보아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지 않으신다면 2017년 4월에 고성군수 재선거가 한 번 더 있게 될 것입니다. 새누리당의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 보장된다는 생각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새누리당은 국민 앞에 좀 더 겸허해져야 됩니다. 새누리당은 후보자는 국민 앞에 좀 더 솔직해야 합니다. 재선거라는 초유의 사태를 사전에 막아야 합니다. 존경해 마지 않는 국민 여러분, 우리 모두 냉정하고 현명하게 판단하여 진정 고성을 위해 꼭 필요한 사람을 뽑을 수 있도록 합시다. 선거 혁명을 이루어냅시다. 비록 혈심만 낭비하고 국민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는 이번 선거지만 고성 국민이 재선거에 이어 또다시 재선거를 할 수 없다는 국민 정서를 행동으로 보여주신다면 온 국민이 주목하는 새로운 선거 혁명이 우리 손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희 후보 말씀해 주시죠. 네.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성 군민 여러분, 교육번 이재희입니다. 고성 군정의 최대 목표를 고성군의 만성적 부채를 갚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재정 자립도를 상승시키는 중차대한 임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성 군수의 역할은 군정 살림을 잘 꾸려서 경남도가 도정의 빚을 많이 갚아가듯이 그 치적을 쌓아가고 발전시키는 일입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동문인 경남도지사와 소통하고 고려대학교 행정대학원 총학생회장을 거치면서 정부 요소요소에 포진하고 있는 저의 소중한 중앙인맥을 총동원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도비와 국비 예산 지원을 받아내도록 심혈을 기울여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성군민 여러분, 저는 군수실을 1층으로 내려서 개방하도록 예비후 때부터 약속을 드렸습니다. 군수가 국민 여러분의 손가발이 되고 국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열린 행정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고성이 화합될 수 있고 미래 세대에 밝고 발전된 고성을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일할 것입니다. 이제는 각종 의혹으로 검증받지 못한 새누리당 후보가 대안이 될 수만은 없습니다. 교육번 이재희 후보가 뚝심 있고 능력 있는 검증받은 서민 군수로 화이팅 고성, 원더풀 고성을 모두가 외칠 수 있도록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교육번 이재희 후보가 지금 우리 고성 군수 후보의 유일한 대안일 뿐입니다. 지금 판세는 새누리당 최평원 후보가 자웅을 겨루고 있는 중입니다. 반드시 국민 여러분과 함께 일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선택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호소드리면서 물러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근 후보 마무리 말씀해 주십시오.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성 군민 여러분, 그리고 오늘 여기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신 지지자 여러분, 이번 고성 군수 재선거 한 점 의혹 없이 깨끗하게 치러야 합니다. 그런데 이미 새누리당 최평호 후보는 사전선거법 위반해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중학교 학력을 위조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지만 국민들에게 오늘 이 자리에서까지도 속 시원하게 해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문제가 많은 새누리당 후보가 고성 군수에 당선되기라도 한다면 고성은 재선거에 또 재선거를 치러야 할지 모릅니다. 제가 괜히 상대 후보를 흠집넘다고 생각하지 말아 주십시오. 고성군의 미래를 위해서도 재선거에 또 재선거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제가 무소속 후보라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천의 성동훈 시장과 송영의 김동희 시장 무소속으로 당선되어 얼마나 잘하고 있습니까? 전임 하성식 함안 군수는 저와 같은 상위 회장 출신입니다. 함안 경제를 얼마나 많이 발전시켜 놓았습니까? 저 이상은 잘할 수 있습니다. 한 번만 믿고 저를 선택해 주십시오. 예산 확보 걱정하지 마십시오.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성 군민 여러분, 다가오는 10월 28일 고성 경기를 책임질 깨끗하고 정직한 이상근 지지해 주십시오. 살기 좋은 고성, 살고 싶은 고성, 희망의 고성 꼭 만들겠습니다. 기호 5번 이상근을 고성 군수로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 토론의 모든 순서가 이제 종결되었습니다. 이 각 후보자들의 정견 발표에서부터 시작해서 공통 질문 답변, 후보별 공약사항 실천 방안 답변, 후보자 간 상호 토론, 그리고 후보 마무리 발언까지 이제 다 마쳤습니다. 후보자 여러분들께서 정말 장시간 동안 2시간 40분 동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사실 오늘 우리 앞에 자리를 채워주고 계신 고성 국민들께서 이렇게 진지하고 이 참여적으로 자리를 잘 이끌어 주셔서 정말 높은 정치의식을 이 찬사를 보낼 만한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 자격은 별로 없긴 하지만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상당히
잘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토론회는 사실 고성군민 여러분들을 위한 자리입니다. 고성군민들이 지역자치와 지역발전을 위한 올바른 선택, 이것을 위한 자리입니다. 흥미진진하게 만들지 못했지만 아마 하나방송을 통해서 여러 번에 걸쳐서 방송에 나가면 아마 고성군민 여러분들께서 합리적이고 올바른 선택을 하는데 상당히 도움되는 정보가 그 안에 녹아 있었으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방송 주최로 개최된 오늘의 후보자 초청 토론회가 고성군민을 위하여 발전적이고 희망찬 고성군을 만들어 나가는 선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이것으로 2015년 10월 28일 고성군수 재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